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체도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가 압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체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용기의 벽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용기 내부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미는 힘처럼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압이에요. 기체의 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풍선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풍선 속에 기체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체 입자들은 위쪽으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선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은 위로도,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즉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입니다. 자, 3번으로 가서 기체 압력을 더 크게 하려면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수가 늘어나니까 기압이 세집니다. 용기의 부피는 작아야 충돌수가 늘어나서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충돌하니까 기압이 세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기체 입자의 운동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꿔줍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체 입자 운동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충돌수가 늘어나니까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체의 압력을 크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실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린더에 자, 이렇게 마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 위에 추를 올려 놓았는데요. A의 경우는 추를 하나 올려 놓았기 때문에 자, 이 마개가 요 위치에서 멈췄고요. 이 실린더 내부의 부피가 이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추의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마개가 더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내부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추입니다. 이 추는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때 추가 누르는 압력이 바로 이 내부에 있는 기체가 형성하는 압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추가 누르는 압력이 더 세다면 이 마개가 더 내려갈 것이고요. 내부 기체의 기압이 더 세다면 이 마개가 올라갈 것입니다. 마개의 위치가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건 추가 누르는 압력의 크기와 내부 기체가 형성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A의 경우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 이만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추의 개수를 2개로 늘리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세졌죠.
그러다 보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피가 줄어든 기체가 형성하는 압력의 크기는 추가 누르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림이 지금 기체의 영역을 벗어나긴 했으나 기체가 형성하는 압력의 크기도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가 형성하는 압력이 이만큼으로 세졌고요. 그렇지만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의 압력은 세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린더 내부를 이루고 있는 기체 입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 A에다가 기체 입자 4개를 그리겠습니다. 이 4개가 자, 이렇게 랜덤하게 벽과 부딪히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모형을 그려주세요. 자, 그런데 부피가 줄었다 하더라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 좁은 공간에 똑같은 개수의 입자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수가 더 늘 수밖에 없고 기체의 압력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 중의 기체의 압력은 B가 더 세졌습니다. 커졌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반대로 B 쪽이 더 작아지죠? 여기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한마디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입자의 충돌 횟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A와 B 중에서 B가 더 많이 충돌하다 보니까 압력이 세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자 자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 값도 같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A와 B 두 경우에 입자 운동 속도도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아일랜드의 화학자 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일의 법칙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동일하다면,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면 기체의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비례 관계가 정말 완벽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이 2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들고요. 압력이 3배로 커지잖아요. 그럼 부피는 3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으로 가서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프를 직접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체의 압력을 1에서 2로 늘리고 다시 4로 늘려보면 애초에 기체 부피가 40ml였어요. 그러면 자,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압력이 2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몇 배로 줄어든다? 2분의 1배로 줄어든다. 따라서 압력이 2기압으로 늘어나면 부피는 20ml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압력이 1에서 4로 4배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몇 배로 줄어드냐?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압이 4기압일 때 부피는
40에서 4분의 1이니까 10ml로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압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이 반비례 관계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세 번째 줄에다 쓸게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의 경우 1기압에 40ml, 1 곱하기 40은 40이죠. B의 경우 2기압에 20ml, 2 곱하기 20 역시 40이죠. C의 경우 4기압에 10ml, 4 곱하기 10 역시 40이죠. 이렇게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압력이 늘어난 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즉 이 둘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런 규칙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 A를 찍어 보겠습니다. 점 A는 1기압 40ml, 1기압 그리고 40ml 여기다가 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점 여기다 A라고 표시해 볼게요. 점 B는 2기압에 20ml입니다. 2기압에 20ml 여기다가 점 찍어 주실게요. 여기에다가 점 B. 마지막으로 점 C는 4기압에 10ml, 4기압에 10ml 여기다가 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점 C. 자, 이 세 개의 점을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어서 그래프를 완성해 주시겠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요렇게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해 주실게요. 참고로, 지금 그래프에서 빠진 게 있네요. X축의 제목, 여기 채워주셔야 돼요. X축 제목은 기압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단위도 기압, 1기압, 2기압, 4기압. Y축의 제목은 부피입니다. 괄호 열고 단위는 밀리리터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때 X축의 값과 Y축의 값 사이에 그래프가 요런 곡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장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X축 값과 Y축 값이 반비례 관계다. 즉 기압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체의 압력이라는 개념과 보일의 법칙,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